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직계혈족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고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47년 전, 저는 아버님이 버리신 그 아들입니다. 지연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절규했다. 말도 안 돼요. 이 가족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만수는 아침 7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그였죠.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회장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던 그 당당했던 어깨는 이제 조금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침실 옆 서재에는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정부 포상을 받는 모습,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회사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진들 사이사이에는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여보, 아침입니다. 아내 이정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2세의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모성애와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죠. 정옥은 남편이 좋아하는 회색 양복을 꺼내며 넥타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만수는 여전히 매일 정장을 입는 것을 고집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멋지시네요. 정옥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세심하게 챙겼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김치찌개용으로 담가둔 김치에서는 고춧가루의 매콤한 향이 올라왔죠. 계란 후라이는 만수가 좋아하는 대로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어 있었고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도 그의 입맛에 맞게 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늘 그렇듯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그가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죠. 정옥은 그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남편이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그들만의 의식이었어요. 지연이와 준호는 언제 온다고 했지? 만수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준호 씨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은 꼭 함께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만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딸 김지영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은 사위였죠. 47세의 준호는 성실하고 반듯한 성품으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외모에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이 만수의 마음에 들었어요. 준호 그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야.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호를 칭찬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었어요. 정옥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죠. 준호 이야기만 나오면 만수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기쁨과 불안, 애정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만수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거나 옛 서류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죠. 정옥은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정옥이 차를 가져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만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온 집안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45세의 그녀는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 자라며 넘치는 사랑을 받았죠. 오늘도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과일과 반찬거리를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그 뒤로 준호가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의 준호는 언제 봐도 단정하고 신뢰감이 있어 보였어요.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어서 들어와서 앉아라. 만수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도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손자, 손녀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과 준호의 두 아이들이었죠. 12살 민준이와 9살 서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왔구나. 만수의 얼굴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그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어요. 이때만큼은 그의 얼굴에서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옥이 하루 종일 준비한 저녁상은 정말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나물무침, 생선구이, 그리고 만수가 좋아하는 도토리묵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메웠죠. 준호야, 회사 일은 어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은가? 만수가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희 팀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덕분에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는 믿음직하네. 회사 일도 자네 같은 사람이 맡아야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만수의 칭찬에 준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사위에 대한 애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죄책감 같은 것이, 때로는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준호 씨를 볼 때마다 만수 당신 눈빛이 흔들리는 걸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50년을 함께 산 내가 모를 리 없는데.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의문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손자, 손녀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옥은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놓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사진 좀 봐요. 지연이가 정말 어렸을 때네요. 정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5살 정도의 지연이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런 사진까지 다 보관하고 계세요? 부끄러워요.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다 추억이지. 시간이 지나면 더 소중해지는 거야. 만수가 앨범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잠깐 멈췄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우연히 그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 사진. 정말 젊으셨네요. 그런데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준호가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만수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웠고 특히 눈매가 강렬했어요. 만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봐? 옛날 사진이야, 별거 아니지. 그는 서둘러 앨범을 덮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아버님. 정말 신기해요. 이 눈매하며 이 턱선이. 준호가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려 하자 만수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그만 봐라. 늙은이 옛날 사진 뭐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만수가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앨범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평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자랑스러워하던 만수가 왜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어요. 정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너를. 만수의 잠꼬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옥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던 길에 만수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죠. 문득 호기심이 생긴 정옥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책장 위에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옥은 만수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문구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되고 변색된 편지 봉투 하나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김만수님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박미숙이었어요. 정옥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편지를 몰래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과 준호에 대한 특별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결국 정옥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도 발에서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만수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부디 다시는 저희를 찾지 마세요. 그것이 아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욱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그 눈매가.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저 혼자 키울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편지의 날짜를 보니 47년 전이었습니다. 정욱은 충격에 빠졌어요.
47년 전이면 만수와 자신이 결혼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47세. 지금 준호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욱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그 눈매가. 이 부분에서 정욱의 머릿속에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준호가 만수의 옛 사진을 보며 했던 말이 생각났죠.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럴 리는. 정욱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만수가 준호를 특별히 아끼는 이유, 준호를 볼 때마다 보이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오늘의 이상한 반응까지. 정욱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만수의 아들이라는 건가? 그럼 지연이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정욱은 베개를 끌어안고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연이와 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만수 당신 정말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사위가. 새벽이 되도록 정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47년 전의 편지 한 통이 이 평화로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확인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욱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문표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표는 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욱은 여전히 그 편지 내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복잡했어요. 47년 전의 비밀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편 준호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그는 문득 며칠 전 본 만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떠올랐어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 안 광고판에 눈에 익은 문구가 보였어요. 유전자 검사로 알아보는 나의 건강, 나의 뿌리. 준호는 그 광고를 유심히 봤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유전적 질병 위험도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도 궁금했거든요. 준호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왔죠. 지연이와 결혼한 후에는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에 만족하며 살았지만 가끔씩은 자신의 진짜 뿌리가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김에 유전자 검사도 함께 받아보기로 한 거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셨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건강 위험도랑 혈통 추적 검사 모두 가능한가요? 준호가 질문했어요. 물론이죠.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확장되어서 혈연관계 추적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혹시 찾고 싶은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체열을 마친 후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옵니다. 특히 혈통 추적의 경우 같은 유전자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면 연관성을 알려드려요.
준호는 별 기대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보다 빨리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준호 님이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궁금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건강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십니다. 그런데 혈통 추적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 중에 박준호님과 상당히 높은 유전적 유사성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부자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제가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의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김만수님이신데 주소를 보니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만수, 바로 자신의 장인어른 이름이었거든요. 김만수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김만수님. 나이는 76세고요.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유전자 검사도 함께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혹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오류율은 0.1% 미만입니다. 특히 직계 부자 관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병원을 나서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장인어른이 친아버지라니. 그럼 지연이는 자신의 이복 동생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준호는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여보,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 준호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잔혹했거든요.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기록에 따르면 자신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친아버지가 바로 지금의 장인어른이라니. 아버님, 아니, 친아버지가 날 버린 거구나.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경위로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박준호님 기록이요? 잠깐만요. 사회복지사가 오래된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1976년에 입소하셨고 어머니는 박미숙님, 아버지는. 사회복지사가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김만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이 모두 일치했어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까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맡기신 것 같네요. 아버지 쪽에서는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고아원을 나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지금은 자신을 사위로 아끼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47년 동안 품어왔던 버려진 아이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지연이에게는 남편이 동시에 이복 오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지만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고아원 기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지연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옥은 며칠 전 발견한 편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과거와 준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졌거든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정옥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발견한 그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만수가 신문에서 시선을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옥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만수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서재에서 찾았어요. 박미숙이라는 여자가 47년 전에 보낸 편지예요. 정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당신 그 아이 어디에 있냐고. 만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정옥아, 그건. 만수가 머뭇거렸습니다. 아직도 숨기려고 해요? 편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당신이 버린 아이 말이에요. 정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게 아들이 있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정옥이 따져 물었습니다. 결혼 직전에 미숙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하지만 난 이미 너와 약혼한 상태였고.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를?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젊었어. 무책임했고 겁이 났어. 그래서. 만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 얘기 그만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만수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 뒤에는 47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숨어 있었어요.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정옥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에요? 만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겠어? 준호 씨 나이가 47세예요. 정확히 편지 날짜와 맞아떨어져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만수가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온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혼자였어요. 지연이는 친구 모임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준호가 인사를 드렸지만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정옥과 만수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며칠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정욱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직계혈족으로 나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고아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 친아버지로 김만수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47년 전 박미숙이라는 분이 저를 낳으셨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원에 맡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만수는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미숙이가 너를... 네. 저는 아버님이 버리신 그 아들입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욱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47년 동안 저는 왜 부모가 저를 버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제 친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계셨던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니,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47년 전에 버리신 분이 지금 와서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거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졌습니다. 47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지연이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이복 동생가 되겠죠. 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아내이자 이복 동생. 만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사실을 지연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정욱은 울면서 대답할 수 없었고 만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가정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사위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7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만수는 서재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연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연이는 남편과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아버지랑도 대화를 안 하고.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준호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예리한 여자였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어머니도 요즘 자꾸 한숨만 쉬시고 아버지는 준호 씨만 보면 피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온 가족이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멍하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정옥은 불안한 마음에 밥맛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지연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12살 민준이와 9살 서연이도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랑 아빠가 싸웠어요? 서연이가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요즘 우리한테도 말을 안 해주세요. 민준이도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하지만 준호가 그를 막았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말하기 힘든 일이 생겼어. 뭔데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버님의 친아들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 그 결과 아버님과 내가 친부자 관계로 나왔어.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 너는 내 이복 동생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연이가 놓친 것이었죠. 말도 안 돼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민준이와 서연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충격을 받은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지연이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오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만수는 47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사귀었어. 그런데 어머니와 약혼한 후에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어. 그래서요? 난 무책임했어. 그 여자와 아이를 버렸어. 그게...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게 준호였어. 지연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47년 동안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하필이면 내 사위가 되어서 나타난 거야. 만수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어요. 47년 동안 저는 왜 부모가 저를 버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지나간 47년이 돌아와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지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의 고통도 이해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죄책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가 머리를 감쌌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연이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일단 애들 재워놓고 우리끼리 다시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47년 전의 비밀이 지금 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어요.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모두 뒤엉켜버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찾던 가족이 이미 내 곁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날 밤 지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이복 오빠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빠 같은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또 아이들 아버지로 존경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연이는 준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2시 지연이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어머니 정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세요? 지연이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어떻게 잠이 와? 정욱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서재에서 편지를 발견했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지. 정욱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지연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정욱도 답답해했어요. 한편 만수는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47년 전 박미숙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책임을 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만수는 자신의 과거를 원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언제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요. 서연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자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할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정욱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을. 그날 오후 준호는 지연이에게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좋아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아니, 준호 씨가 왜 미안해해요? 지연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다면 어쨌을 거예요? 지연이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5년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게 15년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준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너를 사랑한 마음은 진짜였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도 진짜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지연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연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지연아, 나는. 준호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준호 씨,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우리가 지켜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요? 지연이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욱이 만수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욱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만수가 고개를 감쌌어요. 당신이 버린 건 아이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정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7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겠어?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어. 만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요? 정욱이 따져 물었어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겁이 났었거든요. 자신이 버린 아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때 준호와 지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너희 이야기는? 정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일어나서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준호가 복잡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47년 전 내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만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동안 숨겨온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늘 버려진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살았어요. 왜 부모가 저를 버렸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자책하며 살았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47년간 쌓인 원망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사라져요? 거실이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47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와 어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고 아빠는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더욱 무서워했어요. 할아버지,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순진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만수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준호는 집에 들어와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에 불안해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만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정욱이 다급하게 남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지연이가 소리치며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도 급하게 만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의 원망은 잠시 접어두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아버님, 아버님. 준호가 만수의 이름을 부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정옥은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지연이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할아버지 죽는 거예요? 서연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지연이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술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수술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연이가 뒤따라갔어요. 준호 씨,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내 탓이야. 준호가 벽에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화를 냈어. 그래서 아버님이.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가 위로했습니다. 47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분의 심정도 이해해야 했는데 난 내 상처만 생각했어. 준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수술이 끝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만수를 보며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저 안쓰러워 보였어요. 이틀 후 만수가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야. 만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만수는 준호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준호야. 아니, 내 아들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죄악이었다. 준호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47년 전에 내가 책임을 졌어야 했어.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새로운 삶이 무서워서 너와 내 어머니를 버린 거야. 만수가 고백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준호가 만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다 말해야 해. 만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이었어. 매일 밤 꿈에서 만났어.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정말이냐? 네. 고아원에서 자랄 때마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가 부러웠어요.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저를 사랑해 주실까 궁금했어요. 준호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만수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버지. 준호가 처음으로 만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때 지연이와 정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아, 만수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너에게도, 준호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만수가 사과했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무슨 방법? 너희는 남매잖아. 만수가 괴로워했어요. 혈연으로는 남매지만 지연이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될 거예요.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족이어야 해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겠어요. 만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정옥도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병실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만수의 병세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의식조차 잃고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한 달여가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만수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오늘따라 의식이 또렷했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표정이었어요. 다 모였니? 만수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실에는 정옥, 지연이, 준호,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까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심각한 모습에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의사 표정만 봐도. 만수가 쓰게 웃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만수는 먼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고마웠어. 내 비밀을 알고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정옥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만수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에게 이런 짐을 지워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정말 착한 딸이야. 아버지. 지연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호야. 만수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어서 행복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너희 둘에게 부탁이 있어. 만수가 지연이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마라. 지연이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준이, 서연이, 만수가 손자들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거야. 하지만 항상 너희를 지켜볼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가지만 너희 마음속에서는 계속 살 거야. 만수가 손자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새벽 5시 만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가 만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의 빈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만수가 살아생전 사업가로 활동하며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히 만수의 아들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어떤 조문객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아들입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례식 당일 관을 운구하는 역할도 준호가 맡았습니다. 관을 어깨에 메고 걸으면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제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관 앞에서 각자의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정욱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삽시다. 지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실 거예요. 준호는 관에 손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47년 늦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민준이와 서연이도 각자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우리 잘 보고 계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서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죠.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 되는 거죠. 남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이자 오빠. 준호 씨. 지연이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당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 삼촌도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아빠는 너희 아빠이면서 삼촌이기도 해.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신기해. 서연이가 손뼉을 쳤어요. 정욱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묻어두고 앞으로만 봅시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가족을 찾았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가족이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거든요. 비록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렇게 김만수의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치유의 씨앗이 싹트며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